그럼 지금부터 고발인 대표인 한선정 대표님의 소개와 기자회견문 낭독을 이어가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보게 된 서울의 소리 총괄이사 강전호라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참석자분들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미디어 기독연대 박정혜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소리 대표 배은종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촛불시민 한서정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조선의열단 대표 김태현 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박가리 운동본부 정소영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촛불시민연대 이강수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 공대위 최영호 대표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사건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에 대한 요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김진태발 금융위기 고발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태는 전임 도정 최문수 지사 시절 추진된 레고랜드 조성 사업과 광원 중도개발공사의 부채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김진태 신임 지사가 전임 도정의 실책을 부각하고 정치적 책임을 덮어 씌우기 위해 무리한 기획 부도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국가 신용도가 흔들리고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바로 이번 고발의 핵심 배경입니다. 그러면 주요 타임라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7월 김진태 광원도지사가 새로 취임을 하고 2022년 6월에서 12월 사이 당시 강원도 중도개발공사 송상익 대표에 대한 지속적인 사퇴 적용 및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2022년 9월 28일 김진태 지사가 갑자기 기습적으로 강원도 중도개발공사에 대해 기업 회생 신청을 발표해 물의를 일으키게 됩니다. 도의회는 물론 어떤 사전 협의도 없이 김진태 지사 혼자 단독으로 벌인 사태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 이제자 전 세계는 강원도의 회생 신청 선언을 지급보증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 선언으로 해석하고 대한민국 채권시장은 급속도로 경색됨과 동시에 이른바 50조 원대 금융대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5년 국정감사 등을 통해 해당 사태 결정 과정에 명태균 등 비선 실세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이런 증거 자료들을 근거로 하여 다시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지난 고발 당시에는 그 어떤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디어 기독연대의 임수혜 대표님께서 먼저 상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기독연대 대표 임순혜입니다. 저희는 촛불 시민의 이름으로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혐의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에 전격 고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진태 지사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과 전임 도지사의 도정에 흠집을 내기 위해서 레고랜드 사업을 고의로 부도 처리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경제는 마비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50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경제 금융 대란을 발생시켰습니다. 결국 마지못해 김진태 지사는 강원도가 지급보증하기로 한 금액을 결국은 후에 지불해서 부도 사태를 뒤늦게 막았습니다. 그렇지만 뒤늦은 지급 보증으로 인해 강원도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실 레고랜드는 전임 지사가
피폐한 강원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도입한 그런 특별한 그런 그 사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 개장을 했고 많은 사업자들이 그 레고랜드에 진입하기 위해서 상가를 계약을 했고 중도금까지 처리했었지만 지급 그 보증을 안에서 부도 처리함으로써 그 상가를 계약했던 많은 분들이 해약을 하고 중도금까지 다 환불하는 그런 손해를 보게 되어서 강원도는 가뜩이나 그 피폐한 경제가 더욱더 피폐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강원도의 피폐한 재정을 악화시킨 주범인 김진태 지사에 대한 그 책임을 묻는 그런 그 행위들이 강원도 내에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라도 늦었지만 김진태 지사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는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고요. 그 진실을, 그 도전에 대한 진실을 밝혀주시고 김진태 지사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대표님께서 아주 간략히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한서정님께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희는 김진태 지사의 말 한마디로 대한민국 경제가 휘청이고 수많은 국민이 고통받은 2022년 김진태발 금융위기 50조 사태의 진실을 추적해왔고 오늘 그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선 촛불 시민들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과 전임 도지사의 도정에 흠집을 내기 위해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되던 레고랜드 사업을 고의로 부도 처리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경제의 불신이 초래되며 50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국가적 금융 대란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닌 대한민국 경제를 망가뜨린 명백한 기획 부도이자 도민과 국민을 상대로 한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첫째, 경제 위기의 발단이 된 레고랜드 건설사 강원도 중도개발공사의 회생 절차를 예산 심의권을 가진 도의회와 협의나 보고도 없이 불법적이고 독단적인 진행하였고 이 일을 제기한 공사 대표 사립 강요 등 명백한 직권을 남용해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김진태 지사의 권력 사유화로 최악의 도정이었습니다. 둘째, 강원도 중도개발공사 회생 절차란 최악의 선언 말고도 다른 대안도 많았습니다. 당시 중도개발공사 송상익 대표는 부도를 막기 위한 명확한 운영 방안을 제시했으나 강원도청 관계자는 지사의 뜻이란 대답으로 이를 묵살하고 사직까지 강요했습니다. 이는 김진태 지사가 레고랜드를 의도적으로 위기에 빠뜨려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음을 보여주는 움직일 수 없는 스모킹 건입니다. 셋째,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비선실
충격적인 구명 모의를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정치적 위기에 몰린 김진태 지사는 정상적인 수습 대신 정부의 비선 실세라 알려진 명태균과 잡담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2025년 국정감사에서 그 당시 명태균과 김진태의 대화로 밝혀졌습니다. 김진태는 자신이 만든 국가 금융 위기와 정치적 위기 상황에 대해 여러 명과 상의했고 그중 하나가 명태균이라 변명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를 여러 사람과 논의한 것도 모자라 도지사 공천에 개입되어 부적절한 관계로 의심받고 있는 명태균과 상의했다는 사실을 뻔뻔하게 만천하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도정 시스템보다 지인이나 비선 실세를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목숨만 부지하려 한 충격적인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이는 도지사의 자격 상실뿐 아니라 도지사가 지켜야 할 도정에 대한 비밀 엄수 위반에 해당되는 중대한 불법 행위입니다. 넷째, 정치 검찰과 결탁하여 억울한 희생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진태 지사는 자신이 저지른 불법 행위로 인한 정치적 위기에 처하자 자당 출신 국민의힘 박기영 도의원을 이용해 2022년 11월 최문순 전 지사를 고발했습니다. 경찰이 2023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지만 윤석열 정치검찰은 이를 이례적으로 자진 인계받아 윤석열 탄핵 이틀 뒤인 2024년 12월 6일 전격 기소했습니다. 기소를 지휘한 당시 춘천지검장은 김진태 지사의 동양 후배이자 과거 직속 부하였던 이영림 검사로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는 부적절한 인사입니다. 이영림 지검장과 김진태 지사 간의 모종의 협의나 결탁은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야 할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이례적인 검찰 개입은 윤석열 정부 정치 검찰의 끝없는 정치 개입의 또 다른 사건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2022년 해당 사태와 관련하여 김진태 지사에 대한 법적 조치가 시도되었으나 제대로 된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춘천특별행동 등 시민단체는 2022년 12월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과 경찰에 김진태 지사를 업무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그 어떤 수사나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진태 지사에 대해서도 단 한 차례의 소환 조사도 압수수색도 없이 3년여의 시간이 흘러버린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감사원도 김진태 지사의 채무 불이행 발표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파악하고도 김진태 지사에 대한 책임에 대해선 어떠한 조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이 얼마나 허술하고 불법이었는지 김진태 지사의 레고랜드 처리 과정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50조 원의 금융 대란은 천재지변이 아닙니다.
김진태라는 한 정치인의 오만과 직권남용이 불러온 인재입니다. 이에 우리는 오늘 촛불 시민의 이름으로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전격 고발합니다. 공수처는 즉각 성역 없는 수사에 착수하여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새로운 사실을 통해 김진태 지사의 기획부도 전말과 명태균 국정농단 개입 진상을 철저히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김진태 지사는 다시 강원도 지사에 재출마하였습니다. 범죄자로 처벌받아야 할 자가 자기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 또다시 강원도민을 우롱하고 국민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김진태 지사는 당장 모든 정치 활동을 멈추고 수사받아야 합니다. 범죄자가 처벌받고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의 명예가 회복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2026년 5월 7일 고발한 대표 한서정. 지금까지 한서정 대표님께서 금융위기 대란에 대한 김진태 후보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 낭독문을 낭독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의 소리 배근종 대표님께서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서울의 소리 대표 배은종입니다. 김진태 지사의 레고랜드 세무 불이행 사태로 엄청난 충격으로 많은 경제적인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하신 분들 같이 경찰이나 검찰은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고 오히려 역으로 김진태 지사의 친구라는 초청지검 검사가 김무순 전 강원지사를 지금 기소해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김진태는 이뿐이 아니라 2022년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에서 컷오프가 됐는데 여사님이 챙겼다. 명태균의 이런 녹음도 나왔고 그런 사실들, 그런 의혹들이 보도됐음에도 아직 그것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그 내용도 이미 한번 고발이 된 걸로 알고 있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재고발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앞으로 김진태 지사가 과연 김건희 명태균과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황상무라는 그 당시 공천받은 사람을 제끼고 다시 김진태가 후보가 됐는지도 낱낱이 밝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이게 바로 2020년 대선 때 23년 22년이죠. 윤석열이 홍보물입니다. 윤석열은 국민만 보고 갑니다. 오만과 거짓의 정권에 두려움 없이 권리가 아닌 정의와 상식을 따라온 윤석열은 국민이 키워주셨기에 오직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은 기가 막히죠. 이 윤석열이가 누구 보고 갔습니까? 바로 둘이 김건희만 바라보고 가가지고 김건희 지시에 따라서 내란까지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 내란 수기키 윤석열의 또 김건희의 그 어떤 명태균과 의혹으로 공천을 받아서 강원도 지사가 된 김진태 모습에서 윤석열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지난 대선 때 우리가 윤석열한테 속았듯이 이번 지방선거에 이런 김진태 같은 또 저기 내란 세력 여러 개의 세력들 있죠. 추경을 하든지 또 정진석이도 내란 수기 비서실장도 지금 출마한다고 저러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한테 속지 마시고 이거 다시 우리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거 보면 치가 떨릴 겁니다. 국민만 바라보고 했다는 윤석열이 김건희만 바라보고 간 윤석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걸 다시 여러분들이 상기시키면서 이번 지방선거에 선거 똑바로 올바로 해주시기를 간곡히 우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에서의 백운종 대표님께서 마지막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 김진태 후보는 이 금융대란 유발뿐만 아니라 과거 5.18 북한군 개입설이라든지 또한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를 인양하지 말자 그렇게 주장하면서 유가족들을 2번 죽이는 그런 망언도 서슴지 않았던 자입니다. 결코 정치를 하거나 지도자의 임무 수행에 부적절한 인물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또한 이번 금융대란 유발에 대한 그 모든 책임을 확실하게 져야 할 것입니다. 이로써 김진태 고소 고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